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요약지 강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자, 요약지 강좌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부하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너무 빨리 나간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이론서 파트를 한 번 더 정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번 단원부터 데이터베이스부터 들어갈 건데,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여러분이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 생각해 주면 돼요. 즉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우리 회사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다 모아놓은 것이 데이터베이스다. 어디다 모아놓을까? 한 군데다 모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양은 엄청 날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국민은행,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은행에 거래하는 모든 정보를 한 군데서 관리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은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래서 한 군데에다 그 서버라고 합니다. 저 서버가 이제 좀 좋은 곳이어야 되겠다. 저장할 공간이 좀 좋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정의한다 그러면 통합된 데이터다. 한꺼번에 통합해 놓은 거.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다. 막 종이에 써져 있는 거 그거는 아니고요.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장치에 수록된 데이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 데이터다. 그럼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썩은 데이터가 아니라, 필요 없는 데이터가 아니라 조직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데이터다라는 거. 공유 데이터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 4가지와 그 4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바꿔서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은 무슨 데이터라고 하는지 모두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형태였냐면 파일 시스템 형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데이터를 따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 정보가 따로따로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중복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종속성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생겼고, 네, 병행 처리에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복을 제거하고 종속성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데든 네이버에 여러분이 뭐 좀 찾아줘 그럼 바로 찾아주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실시간 접근성. 그 다음 또 중요하죠. 내용에 의한 참조다라는 거죠. 내가 검색어를 입력을 할 때 뭐 홍길동 치면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내용에 대한 참조. 일반적으로 뭐 100번지에 홍길동이가 저장이 되어 있다. 100번지에 있는 데이터 좀 가져와.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홍길동 찾아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내용에 의한 참조가 되고요. 동시 공유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서 동시에 사용 가능해요. 네이버에 1분 1초도 안 틀리고 동시에 접속해서 어떤 걸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나는 어때요? 그걸 느끼나요?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 공유가 가능하다. 계속적인 변화를 하고 있어요.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으로, 가장 최신의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삽입되고, 퇴직자가 들어오면 삭제가 되고, 내 핸드폰 번호가 바뀌면 수정돼야 되고, 갱신, 이러한 것들이 유지가 해서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모든 시스템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일까? 장점, 좋은 점이죠. 네. 그래서 일단 중복이 최소화가 되는 겁니다. 중복이 최소화가 된다. 그죠? 내 하나의 정보가 한 군데서만 관리하잖아요. 중복이 최소화가 된다. 자, 동시에 공유할 수가 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져다 쓰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독립성이 확보가 된다.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서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관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어떤 조건이 있겠죠. x 더하기 y는 반드시 1000이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막 계산이 끝나고 나서도 마지막에 이제 x 더하기 y는 1000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것들. 무결성이 유지가 된다. 무결성이란 정확한 데이터다. 그럼 정확한 나의 정확한 데이터, 가짜 데이터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안이 향상이 됩니다. 내 정보를 그 전에는 우리 회사에 20개의 부서가 있다. 그러면 20군데가 다 내 정보를 보는 거죠. 거의 관리자가.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한 군데서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이 향상이 된다. 표준화할 수가 있다. 부서가 20개인다. 내 이름을 어떤 데서는 문자 8바이트, 어떤 데서는 문자 3바이트 각각 달랐잖아요. 근데 이제 동일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표준화할 수가 있다. 마냥 좋기만 할까? 뭔가 단점도 있겠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아무나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은행,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은행에 거래하는 그 내역을 관리하는 거. 누가 1000원을 뺐다? 그럼 뺐다라는 거 해서 또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게 있죠.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만 그거를 관리하는 것은 이제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처음에 구축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싶어요. 그럼 편리하겠죠. 하지만 처음에 투자 비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서버에 부담이 있어요. 한 군데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대용량의 기억장치, 국민은행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거래 내역서를 저장하려면 보통의 용량으로서는 안 되죠. 네. 자, 백업과 회복 방법이 어렵다. 백업은 주기적으로 2번, 3번씩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백업이죠. 왜냐하면 한 군데서 관리를 하는데 그 한 군데가 만약에 뭐 깨졌다. 그러면 내가 통장에 있는 내 돈 어디 갔어요? 그 내역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2번씩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회복은 만약에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좀 망가졌다 그러면 복사본으로 빨리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백업이죠. 그거를 보통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내역서를 다시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습니까? 좀 이런 어려운 점은 있군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우스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모아져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데이터가 웨어하우스다. 데이터가 이제 모아져 있는 건데 업무를 하다 보면 새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다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거 굉장히 돈의 단위가 크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때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통합적이고 시간적인 데이터의 집합체를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봐야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용어상으로 DBMS다 그래요.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끝에 S자가 붙었다고 해서 하드웨어, 시스템,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여기가 있다 그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뭐 좀 해, 검색 좀 해줘 명령어를 내리겠죠. 어떤 명령어를 내릴 거냐. 그게 어떤 소프트웨어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냐에 따라서 명령어가 달라지겠죠. 네, 그걸 이제 뭐라 그래요? DBMS다 그거죠. 이렇게. 그래서 DBMS에 있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을 관리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DBMS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DBMS의 기능, 특별히 3가지로 구분을 했다 그죠. 자, 이 3가지는 어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죠. 정의, 조작, 제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일단 용어상으로 정의가 뭐지? 정의하는 거죠. 뭘 정의하죠?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하죠. 그죠? 네, 데이터베이스에 그럼 뭐가 들어가요? 네, 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생각하세요. 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뭐뭐 뽑아낼 거냐라는 거죠. 네, 그런 정의. 자, 조작 기능입니다. 내가 데이터베이스한테 명령어를 내릴 건데 어떻게 명령어를 내릴 거냐. 검색해줘. 이것 좀 삽입해줘. 삭제 좀 해줘. 이것 좀 고쳐줘. 갱신. 이런 명령어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제어하는 것은 너 들어오지 마. 너 들어가. 그 다음에 너 할 차례야. 이렇게 하는 것을 제어한다라고 하죠. 너는 이 데이터 읽을 수 있어.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권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 권한 기능을 취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이제 제어 기능에 이제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넌 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 넌 읽으면 안 돼. 왜 그러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을 유지하고 권한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제 제어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스키마가 또 중요하죠. 스키마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설계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설계를 한다. 집을 지을 때 바로 우리 집 짓자, 아파트 짓자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그 전에 많은 처리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땅 파고 기둥하고 이렇게 해서 네,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키마다 그러면 저장하는 구조, 표현법 그런 거를 이제 정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 이러이러한 구조,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한 것이 이제 스키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스키마에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건 뭘까요? 네. 자,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있어요. 자, 뭐뭐 있다고요? 외우기 좋죠. 내부가 있으면 외부가 있으면 내부가 있겠죠. 네, 사이에 누가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그죠? 외부, 내부 사이에 개념이 있다. 그래서 세 개의 스키마 꼭 기억을 하세요. 네. 자, 이 중에서 외부 스키마는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장에 갔더니 내가 뭐 좀 하려 했더니 포인트 적립하시겠습니까? 네, 핸드폰 번호 뒷자리 알려주세요. 핸드폰 번호 뒷자리 딱 입력했더니 나의 정보 짠짠짠 나오고 언제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그 점원이 바라보는 그 모니터 화면, 그게 바로 외부 스키마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화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것도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논리적인 구조를 기술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외부 스키마라 그래요. 원본은 있어요. 근데 그걸 바깥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점원 A와 점원 B가 서로 개성이 틀려요. 그럼 이제 따로 요구할 수 있겠죠. 네. 또 개발부, 인사부, 총무부 다 화면 설계를 따로 요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게 다 외부 스키마가 돼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어때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개성 있게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외부 스키마가 됩니다. 됐죠? 자, 외부 스키마 하면 여러분 뭘 기억해요? 사용자의 관점에서 여러 개 존재한다.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스키마는 뭐냐면 원본이죠. 원본.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 네, 그걸 이제 한 군데서 이렇게 딱 보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누구만. 네, 조직의 장은 볼 수가 있죠. 높으신 분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관의 입장에서, 조직체의 입장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 네, 그거를 개념 스키마다라고 그럽니다. 되겠죠? 네. 몇 개만 존재해요? 하나만 존재하게 된 거죠. 자, 내부 스키마는 이제 저장 장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까? 어떤 저장 장치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얘는 뭐 문자 형태로 10자리로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내부 스키마.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기관 조직체의 입장에서, 물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아까 DBMS의 필수 기능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정의, 조작, 제어. 정의, 조작, 제어였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에는 정의, 조작, 제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하다, define 해가지고 우리는 DDL,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게 이제 터치라서 바로 넘어가요. 데이터 조작 언어 DML, 그죠? 제어 언어 DCL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한 언어는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SQL 쪽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언어, 그죠? 네, 언어 4개, 언어 3개, 언어 4개 이렇게 종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게.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절차적 언어가 어쩌고 비절차적인 언어가 어쩌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절차적인 언어다. 순서에 딱딱 맞춰서 진행을 해라. 그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물론 중요하지만 너가 이렇게 한 과정도 중요해. 이게 이제 절차적 언어고, 순서를 바꿔버리면 진행이 안 돼요. 그게 절차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뭐 시언어를 배운다든지 그러면 그건 절차적인 언어가 되죠. 자, 비절차적인 언어는 순서 상관없어요. 네,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절차적인 언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기는 뭐가 더 쉬워요? 비절차적인 언어가 더 배우기 쉽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시언어에서 시언어 하나 예를 들게요. INT A 하고 나서 A는 10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A는 10을 하고 나서 INT A 하면 이거 맞아요? 틀리잖아요. 순서 반드시 지켜야 되죠. 이런 게 절차적인 언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누굴까?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DBA입니다. DBA는 데이터베이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자죠.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 감시에 대한 책임, 성능 분석에 대한 책임, 설계, 조작에 대한 책임,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이제 DBA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래머죠. 응용 프로그램은 일반 사용자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것을 말을 하죠. 사용자는 그 명령어를 내려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그걸 말을 하죠.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쓰는 사람들은 DBA, 응용 프로그래머, 사용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제 설계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모델을 하는데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 구조로 기술하는 도구이다라고 그랬어요. 좀 말이 어렵게 나왔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라라고 그랬어요. 자, 학교예요. A라는 대학교에 있는 딱 가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어쩔 거예요? 좀 막막하죠. 일단은 뭐 해야 되죠? 학생들한테 무슨 정보를 수집해야 될지 그걸 고민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입학하면서 회원 가입하면서 어떤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거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학교라는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다 입력을 시켜요? 컴퓨터한테 입력을 시키는 거다.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 구조로 이렇게 기술하는 하나의 도구, 그게 이제 데이터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실 세계를 컴퓨터 세계로 가지고 온다라고 그랬죠.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몰라요. 근데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바로 0과 1로 표현하는 구조로 하면 우리가 너무 어렵겠죠.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구축하는 사람은 이제 컴퓨터 전문가란 말이에요. 둘 사이에 좀 대화도 안 통하고 요구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그럼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막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걸 표현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개념적 데이터 모델과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구분이 돼요. 네. 자,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한다면 그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비전문가인 사용자와 전문가인 나는 살아온 환경이 틀리죠. 어쩌다 일로 만났잖아요.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그죠? 뭐 하루 만에 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내가 다 표현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뭐 금융에 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주세요. 은행에 대해서. 그럼 은행 사람들이 쓰는 막 전문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잖아요. 나는 컴퓨터 쪽인데. 그러니까는 서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비전문가도 알아먹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자. 그게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ER 다이어그램이 돼요. 그 ER 다이어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개체, 속성,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 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이제 또 좀 더 전문가적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네 가지가 있어요. 관계형, 네트워크형, 계층형, 객체 지향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나오니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인 게 뭐죠? 관계형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개체, 속성, 관계라고 했죠. 개체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학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학교에 존재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사람인데 학생, 교수, 교직원, 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 것들이 개체가 되는 거죠. 자, 서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세요. 존재하는 게 뭐가 있죠? 책. 그러니까 꼭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물도 되는 거예요. 책, 네, 고객 이런 것들이 개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속성은 뭐냐면 자, 학생 그랬어요. 학생이란 개체 그러면 학생이라는 개체에서 무슨 특징을 알고 싶으냐? 이 사람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했죠. 주소 했죠. 뭐 성적, 수강 과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게 속성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관계. 그러면 서점이라면 고객은 책하고 고객이라는 개체, 책이라는 개체 어떤 관계죠? 구매의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부터 들어가냐면 ER 모델을 ER 모델. 자, 객체, 관계, 속성으로 묘사한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1대1 되고요. 1대 N도 되고 N대 M도 되고 1대1, 1대다, 다대다 모두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샘플 그림을 보는데 여기서 기호가 정해져 있죠. 이렇게 개체, 관계 내용이 있는데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을 안 그려놨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개체 구별되는 거. 서점이다 그러면 고객책, 학교다 그러면 뭐 학과, 과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 ER 모델에서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기호가 있죠. 네모가 뭐죠? 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네모가 뭐죠? 자, 마른 모가 뭐죠? 동그라미가 뭐죠? 이게 뭐죠? 선이 뭐죠? 이런 정해진 기호를 쓰는 걸 말을 하죠. 그래서 개체, 관계, 속성, 기본키에 대한 속성, 그다음 연결 이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확장된 ER 모델, 그죠? 검정 걸로 표시하는 게 무엇인지라는 걸 보면 되는데 기본키를 지정을 할 때 딱 하나로 기본키가 안 되고 두 개로 기본키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이름이라는 기본키를 할 때 이렇게 밑줄을 그었는데 확장된 ER 다이어그램은 어때요? 검정 원으로서 검게 칠한 원으로서 성과 이름이 합해져서 기본키가 됩니다. 그런 걸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검정 원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입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뭘로써 표현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 그걸 기억을 해야죠. 네, 테이블로 표현하는 게 뭐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다 그거요. 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대1, 1대다, 다대다 관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엑셀 같은 데서 보면 표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형 모델이다. 네트워크형은 여러분이 무슨 어떤 형태다라는 거요? 이제 그래프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프. 그래서 특징적인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관계형 하면 테이블, 네트워크형 그럼 뭐예요?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이런 모델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위와 하위가 그래프니까 상위와 하위가 어때요? 다대다. 네, 대응 관계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형이다. 계층형이다 그러면 트리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위에는 하나, 밑에는 여러 개인 것을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이 트리형은 절대로 테이블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말을 하죠. 네. 상위, 하위가 일대 다 형태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대다 관계는 직접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객체지향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 자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단계를 살펴본다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단계,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너 병원에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와 그랬단 말이에요. 뭐부터 할 거예요? 자, 병원이라고 그랬죠? 제가 방금.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환자한테 무슨 정보를 얻어야 되나요? 화면 구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를 원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 그래서 의뢰한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게 개발자잖아요. 내가 개발을 했는데 의뢰자가 의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건 개발에 실패한 거잖아요. 네.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요구 조건 분석이죠. 이걸 의뢰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돼야지 내가 개발을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판단할 수 있죠. 성공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구 조건 분석이 가장 처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구 조건 분석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그 요구자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ER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됐으면 이제 논리적인 설계로서 이제 스키마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설계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저장 장치를 써야 되지, 문자는 몇 바이트로 잡아야 되지, 얘는 숫자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설계를 할 때 이제 이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물리적인 설계가 뭐지라는 고민을 할까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 레코드 크기, 레코드 개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모두 고려해서 자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자, 그래서 물리적인 설계 옵션을 이제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그죠? 반응 시간, 공간 활용도, 트랜지션 처리양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물리적인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장 장치가 있으면 될까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얘가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 어느 정도 걸리지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 단계는 여러분 꼭 알고 있으세요. 가장 첫 번째 뭐라고요? 요구 조건 분석. 가장 마지막에가 뭐라고요? 구현이라고요. 가운데 설계가 들어가는데 뭐죠? 개념. 그 다음에 논리 다음에 물리. 항상 논리 먼저 물리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논리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고 물리적이다 그러면 직접 뭐 기계 사고, 장치 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 분석, 개념, 논리, 물리, 구현 그 단계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